이번 주는 특별 에피소드입니다. 저희가 주간 쇼를 중단하는 경우는 딱 3분뿐인데 트럼프 대통령, 예수님, 그리고 젠슨입니다. 순서는 여러분이 정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두셨고 멋진 이벤트였습니다. 모든 산업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모든 기술 및 AI 기업들이 모여 있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의 가장 큰 발표 중 하나는 그록이었습니다. 그록을 인수하셨을 때 차마스가 이렇게 참기 힘들어질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어렴풋이 그런 예감이 들긴 했어요. 우리는 그의 친구들이에요. 우리는 매주 그를 상대해야 하죠. 저도 알아요. 6주간의 마감 동안 그를 상대했어야 했죠. 저도 알아요. 2주 정도였어요. 2주였죠. 이제 모든 기억이 다시 떠오르네요.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 전략 중 많은 부분이 발표될 때 대낮에 GTC에서 우리가 실제로 실행하기 몇 년 전부터 발표하죠. 2년 반 전에 저는 AI 팩토리의 운영 체제를 소개했는데 그 이름이 다이나모입니다. 다이나모는 아시다시피 지멘스가 본질적으로 물을 전기로 바꾸기 위해 만든 기계, 즉 장치입니다. 그리고 다이나모는 지난 산업혁명 시대의 공장에 동력을 공급했죠.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산업혁명의 운영체제, 그 공장에 딱 맞는 이름이죠. 그리고 다이나모의 핵심 기술은 분산 추론, disaggregated inference입니다. 제이슨, 당신이 정말 기술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네, 맞습니다. 알고 있죠? 이 부분은 당신에게 맡길게요. 청중위에 정의해줘요. 제가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당신이 잠깐 끼어들고 싶어 했던 거 알아요. 하지만 이건 분산 추론, disaggregated inference입니다. 즉, 추론의 처리 파이프라인은 매우 복잡합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가장 복잡한 컴퓨팅 문제입니다. 엄청난 규모와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수학적 연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처리 과정의 일부를 분리, disaggregate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일부는 특정 GPU에서 실행하고 나머지는 다른 GPU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분산 컴퓨팅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컴퓨팅 환경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를 메나녹스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은 알다시피 오늘날 엔비디아의 컴퓨팅은 GPU, CPU, 스위치, 스케일업 스위치, 스케일아웃 스위치, 네트워킹 프로세서 등 다양한 곳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 GROK를 추가할 것이고 올바른 작업을 올바른 칩에 할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GPU 회사에서 AI 팩토리 회사로 진화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그게 아마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GPU에서 출발해 이제는 앞으로 존재하게 될 다양한 옵션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근본적인 분산 구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대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것 아니면 당신이 무대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저는 고부가 같이 추론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꼭 들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공간의 25%는 이 GROK LPU에 할당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GPU에 그로크를 추가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베라 루빈 중 약 25%의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차세대 분리형 사전 체험, 디코드, 디서그 형태를 만드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 업계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리고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것을 추가했을 때 우리는 대형 언어 모델 처리에서 에이전트 기반 처리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에이전트를 실행할 때는 작업 메모리에 접근하고 장기 메모리에 접근하며 도구를 사용하고 정말로 스토리지를 강하게 활용하게 됩니다. 여러 에이전트가 서로 협력해서 작업을 하기도 하죠. 어떤 에이전트는 매우 큰 모델이고 어떤 것은 더 작은 모델이며 어떤 것은 디퓨전 모델이고 또 어떤 것은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안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매우 다양한 작업 부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베라 루빈을 만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희는 원래는 한 렉만 사용하던 회사였는데 이제는 렉을 4개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TAM, 그러니까 전체 시장 규모가 예전보다 아마 33%에서 50% 정도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3% 또는 50%의 일부는
대부분 스토리지 프로세서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블루필드라고 부릅니다. 그중 일부, 아니 많은 부분이 저는 그랬으면 하는데 그룹 프로세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CPU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네트워킹 프로세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AI 혁명의 컴퓨터를 구동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 산업의 운영 체제죠. 인베디드 애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집에 있는 제 딸의 고민형이 딸과 대화하고 싶어해요.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맞춤형 에이스인가요? 아니면 엣지와 인베디드 애플리케이션에서 각기 다른 용도에 맞는 개발 도구를 통해 템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되는 건가요? 저희는 이 문제에 세 가지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규모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요. 하나는 AI 모델을 훈련하고 개발하며 AI를 만드는 데에 관한 컴퓨터입니다. 또 다른 컴퓨터는 그것을 평가하는 용도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유형에 따라 예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면 온갖 종류의 로봇과 자동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들을 물리적 세계를 대표하는 가상체육관 안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리법칙을 따르는 소프트웨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번째 컴퓨터입니다. 이를 옴니버스라 부릅니다. 세 번째는 엣지용 로보틱스 컴퓨터입니다. 이는 자율주행차나 로봇 혹은 아주 작은 고민형형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저희가 현재 개발 중인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통신기지국을 AI 인프라의 일부로 전환시킵니다. 이제 그것은 2조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AI 인프라의 확장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선 기기들도 엣지 디바이스가 되고 공장이나 창고 등 모든 곳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본적인 컴퓨터가 있는데 이 모두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젠슨, 작년에 당신이 추론이 1000배로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을 때 저는 당신이 세상 누구보다 앞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요? 네. 브래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네요. 그럼 100만 배로 늘어날까요? 네. 당시엔 다들 과장이라 여겼죠. 세상이 트레이닝 중심의 프리스케일링에 집중하던 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추론이 폭발하며 오히려 추론 제약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신이 발표한 추론 팩토리는 최첨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공장에 비해 처리량 면에서 10배 더 나아질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바로 당신의 추론입니다. 공장당 400, 500억 달러가 들고 ASIC나 AMD 등 대안은 250, 300억 달러라 점유율을 잃을 거란 말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점유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다른 업체들이 마케팅하는 것보다 2배나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자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공장에서 책정되는 가격과 시장의 토큰 가격, 즉 토큰을 생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결코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50억 달러짜리 공장이 실제로, 그리고 제가 증명할 수도 있는데 50억 달러짜리 공장이 여러분에게 가장 저렴한 토큰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토큰들을 엄청난 효율성으로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10배 차이죠. 500억 달러와의 차이. 사실 200억 달러는 그냥 땅, 전기, 그리고 외관에 불과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위에 저장 장치도 어차피 필요하고 네트워킹도 필요하고 CPU도 필요하고 서버도 필요하고 냉각 시스템도 어차피 필요하죠. 그 GPU의 가격이 한 배이든 절반이든 그 차이는 500억 달러와 300억 달러의 차이가 아닙니다. 좋아하는 숫자를 골라도 되지만 예를 들어 500억 달러와 400억 달러 사이라고 해봅시다. 500억 달러짜리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처리량이 10배라면 그건 전체에서 큰 비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CHU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와 우리가 달려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칩이 공짜여도 충분히 저렴하지 않은 겁니다. 네. 일반적인 전략에 대해 질문해도 될까요? 네, 저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 회사는 내년에 3,500억 달러 이상의 매출과 2천억 달러의 자유현금 흐름을 기록할 겁니다. 이런 엄청난 속도로 복리 성장하고 있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실제로 정보를 어떻게 얻으시나요? 요즘은 사람들이 보내야 한다고 알려진 이메일들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시장을 어떻게 형성할지에 대한 직감을 정말로 어떻게 얻으시나요? 투자 집중과 철수, 그리고 신분야 진출은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정보 수령과 결정 방식은요? 결국 최종적으로 그게 CEO의 역할이죠. 그리고 우리의 일은 전략을 정의하고 비전을 정의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훌륭한 컴퓨터 과학자들, 뛰어난 기술자들, 회사 곳곳에 훌륭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지만 결국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건 우리입니다. 그 결정의 일부는 이 일이 정말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어렵지 않다면 우리는 그 일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 그 일이 쉽다면 당연히 경쟁자가 많아지죠. 정말 많은 경쟁자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이전에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인지, 정말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 회사만의 특별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요소들이 모이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과정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서 발명된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첫 시도에 바로 성공하는 일도 없죠. 그래서 만약 그 일이 정말 어렵고 아무도 해본 적이 없다면 아마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과정 즐겨요. 혹시 발표하신 여러 장기적인 프로젝트 중에서 3개나 4개 정도만 짚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의 장기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요. 혹은 ADAS와 자동차 분야에서 시도하고 계신 일이나 생명과학 분야에서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도 괜찮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사업들에서 성장 곡선이 어떻게 상승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 전망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피지컬 AI 아주 큰 분야죠.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컴퓨팅 시스템과 그 위에 올라가는 모든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하나의 거대한 카테고리로서 지금까지 기술이 거의 적용되지 않았던 50조 달러 규모의 산업을 기술업계가 처음으로 공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저희가 직접 개발해야 합니다. 10년의 여정이라 생각했고 10년 전 시작했습니다. 이제 변화의 순간을 목격 중이며 이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됐습니다. 현재 연간 거의 1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사업이고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디지털 생물학의 경우 저는 우리가 디지털 생물학의 챗GPT 순간에 거의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유전자, 단백질, 세포를 어떻게 표현할지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화학 물질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의 구성 요소들의 역학을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앞으로 2년, 3년, 5년 안에 다가올 것입니다. 5년 후에는 디지털 생물학이 변곡점을 맞이할 헬스케어 산업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정말 훌륭한 사례들이 몇 가지 있는데 모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농업입니다. 농업이죠.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젠슨, 데이터 센터에서 데스크톱으로 이야기를 옮기고 싶습니다. 이 회사는 상당 부분 취미로 하는 사람들, 비디오 게이머들, 그리고 초창기의 모든 그래픽 카드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기 약 10,000명 앞에서 그냥 클로드 코드를 열고 에이전트가 얼마나 혁명적인 존재가 되었는지 언급하셨죠. 그리고 특히 많은 에너지와 혁신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취미가들인데 이들은 데스크톱을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를 발표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6,800입니다. 이것은 로컬 모델을 실행하기에 매우 강력한 워크스테이션으로 램이 750기가나 됩니다. 분명히 맥 스튜디오는 어디서나 매진됐죠? 저희 회사에서는 모든 것을 오픈 클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프리버드도 이제 클로에 빠졌어요. 당신도 클로에 빠졌다고 들었는데 이거에 완전히 집착하고 계시죠? 이렇게 오픈소스 에이전트를 만들고 데스크톱에서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일종의 거리에서 시작된 이 움직임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대박. 이게 어디로 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멋지네요. 잠시 되짚어보죠. 지난 2년간 우리는 3번의 변곡점을 목격했습니다. 첫째는 생성형입니다. 챗GPT가 AI를 모든 사람, 즉 우리 모두의 인식 속으로 가져왔죠. 하지만 사실은 이 기술은 GPT가 나오기 몇 달 전부터 이미 우리 눈앞에 있었습니다. 챗GPT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입혀서 우리가 쉽게 쓸 수 있게 만들기 전까지는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생성형 AI는
내부 소비와 외부 소비 모두를 위해 토큰을 생성합니다. 내부 소비는 생각에 해당하고 이것이 추론으로 이어졌습니다. 01과 03은 챗GPT의 그 흐름을 이어가며 정보를 기반으로 한 AI를 만들었고 AI를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근거 있는 방식으로 더 유용하게 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오픈 AI의 수익과 경제 모델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업계 내부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으로 클라우드 코드, 매우 유용하고 정말 혁신적인 최초의 에이전틱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코드는 기업에만 제공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외부 사람들은 클라우드 코드에 대해 아무것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오픈클로는 AI 에이전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대중의 인식 속에 심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픈클로가 문화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오픈클로가 오픈소스일 뿐만 아니라 컴퓨팅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컴퓨팅 모델을 구조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모리 시스템이 있는데 스크래치는 단기 메모리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skills이 있습니다. skills이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scales이라고 하셨나요? 스킬들이요. 이론적으로는 스케일도 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리소스가 있고 리소스를 관리하고 스케줄링도 합니다. 맞죠? 그리고 크론 잡도 돌리고 에이전트를 생성할 수도 있고 작업을 분해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스케줄링도 합니다. 입출력, I/O, 하위 시스템도 있습니다. 입력이 가능하고 출력도 있으며 워츠앱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애플리케이션, 즉 스킬스라고 불리는 것들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API도 있습니다. 네. 이 네 가지 요소가 근본적으로 컴퓨터를 정의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상 최초로 개인용 인공지능 컴퓨터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픈소스죠. 오픈소스입니다. 실제로 어디서든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현대 컴퓨팅의 청사진, 즉 운영체제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어디서든 실행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도와줘야 했던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에이전틱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마다 그 소프트웨어가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코드를 실행할 수 있으며 외부와 통신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관리되고 모두가 안전해야 하며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에이전트들에게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허용하나 동시에 모두를 허용하지 않죠. 거버넌스 부분은 피터에게 기여했고요. 피터 스타인버거와 그의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모여 이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지킬 수 있도록 말이죠. 젠슨, 그 패러다임의 변화는 전국적으로 통과된 AI 규제 법안이나 많은 제한된 법안들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나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잠깐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변화가 현재 정치적으로 매우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AI 규제 감독 모델의 상당 부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정책 입안자들과 항상 먼저 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브래드 당신은 이 일을 정말 잘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다가가서 기술의 현황, 즉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 알려야 했습니다. AI는 생물학적 존재가 아닙니다. 외계 존재도 아닙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술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책 입안자들에게 계속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비관주의나 극단주의가 정책 입안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이 기술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정책이 기술보다 너무 앞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로서 직면한 위험, AI와 관련된 가장 큰 국가 안보 우려는 다른 나라들이 이 기술을 도입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AI에 대해 너무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의심해서 우리 산업과 사회가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로 미국 내 AI 확산을 가장 걱정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엔트로픽 이사회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면 국방부와의 논란 전체를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던 그 상황이 이어졌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AI의 소프트웨어 수준에서조차 사람들이 느끼는 분노, 두려움, 혹은 전반적인 불신의 층을 더 두껍게 만든 것 같습니다. 당신이라면 다리오와 그 팀에게 무엇을 다르게 하라고 조언했을 것 같나요? 이런 결과와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엔트로픽에 대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우선 그 기술이 정말 놀랍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엔트로픽 기술의 대규모 사용자입니다. 그들이 보안에 집중하는 점, 안전에 집중하는 점을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접근한 문화, 그리고 기술적 우수성 모두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에게 경고하려는 그들의 의지에 대해 그 역량과 기술도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고 경고하는 것은 좋지만 겁을 주는 것은 덜 좋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기술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와 그 능력을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날 증거가 전혀 없는 극단적이고 파국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기술 리더입니다. 한때는 아무도 우리 말을 듣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이 사회 구조에서 매우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산업이며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온건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균형 잡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저는 당신을 추천하고 싶네요. 저는 업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AI의 인기도가 1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봤잖아요. 우리는 사실상 전체 원자력 산업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100개의 핵분열 원자로가 건설 중이고 미국에서는 0개입니다. 우리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라토리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말한 이 에이전트 폭발 현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당신 회사 내부에서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에 대해 말이죠. 우리가 실제로 투자 수익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둘 다요. 올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큰 질문은 수익이 실제로 나타날 것인가였죠? 수익이 지능처럼 확장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월에 엔트로픽이 한 달에 5억, 6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일종의 오펜하이머 순간이 찾아왔죠. 앞으로를 내다볼 때 당신은 블랙웰과 베라루빈만으로도 향후 몇 년 동안 1조 달러의 가시성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엔트로픽과 오픈 AI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볼 때 우리는 이제 그 성장 곡선에 올라탔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능이 확장되는 방식처럼 수익도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될까요?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청중을 둘러보면 엔트로픽과 오픈 AI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 있는 것의 99%는 모두 AI이고 그게 엔트로픽이나 오픈 AI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 이유는 AI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모델 범주는 오픈 모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픈 소스죠. 네, 오픈 소스입니다. 오픈 방식, 오픈 소스죠. 오픈 AI가 1위입니다. 오픈 소스가 2위고요. 그리고 아주 멀리 떨어진 3위가 엔트로픽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AI 기업들의 규모에 대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우리가 생성형에서 추론형으로 넘어갔을 때 필요한 연산량이 약 100배 늘었습니다. 추론형에서 에이전트형으로 넘어갔을 때는 연산량이 아마도 또 100배 늘었죠. 이제 우리는 불과 2년 만에 연산량이 무려 10,000배 증가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한편 사람들은 정보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일을 위해 돈을 지불합니다. 챗봇과 대화해서 답을 얻는 건 정말 훌륭하죠. 저에게 연구를 도와주는 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해준다면 저는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있는 위치입니다. 에이전트형 시스템은 실제로 일을 해냅니다. 이 시스템들은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일을 해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연산량이만 배 늘어난 거죠. 아마 지금쯤이면 소비량도 100배는 더 늘었을 겁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확장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말로 100만 배의 시대에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 있는 엔지니어 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엔지니어들이 2만 3만 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는 4만 3천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3만 8천 명 정도가 바로 엔지니어입니다. 우리가 팟캐스트에서 여러 번 나눴던 대화가 있는데 세상에 우리 회사에서 토큰 사용량 좀 봐라는 거죠. 정말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기도 해요. 저 회사에 입사하면 토큰을 몇 개나 받게 되나요? 왜냐하면 저는 효과적인 직원이 되고 싶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2시간 반이나 되는 기조연설에서 꽤 긴 연설이었죠? 잘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당신이 쓰고 있었다고. 만약에 잘했으면 더 짧았을 거예요. 네. 줄일 시간 없었죠. 당신은 짧은 연설을 쓸 시간이 없었죠. 짧은 연설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습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했어요. 즉흥적으로. 네. 저 그거 좋아해요. 저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설을 하면서 동시에 연설문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다시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각 엔지니어당 토큰으로 7만 5천 달러 정도 지급한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요. 그럼 지금 엔비디아에서 엔지니어링 팀을 위해 토큰에 10억, 20억 달러를 쓰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건데 생각 실험을 하나 해볼게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AI 연구원에게 연봉 50만 달러를 준다고 해봅시다. 저희는 그런 일을 항상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연봉 50만 달러짜리 엔지니어에게 연말에 물어볼 거예요. 토큰에 얼마를 썼나요? 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5천 달러요. 라고 대답한다면 저는 정말 엄청나게 화가 날 겁니다. 네. 만약 그 연봉 50만 달러짜리 엔지니어가 최소한 25만 달러치의 토큰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깊이 우려할 겁니다. 이건 우리 칩 설계자 중 한 명이 있잖아요. 저 그냥 종이와 연필만 쓸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CAD 툴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CAD 툴이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제 시작이죠. 이런 올스타 직원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이건 거의 우리가 NBA에서 배운 걸 떠올리게 해요. 르브론 제임스가 자신의 몸 건강과 관리를 위해 1년에 100만 달러를 쓰기 시작했을 때처럼요. 여기 4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경기에 뛰고 있죠. 정말로 만약 이들이 엄청난 지식 노동자라면 왜일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초인적인 능력을 주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그거죠. 만약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2, 3년 후를 내다본다면 그게 어디까지 갈까요? 엔비디아의 그 올스타 직원의 효율성은 어떨 것이며 그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우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와 이건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생각은 사라집니다.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이런 생각도요. 그 생각도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사라지죠. 당신과 다를 바 없어요. 지난 산업혁명 때 누군가 와 저 건물 무거워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와 저 산은 너무 커 보여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무 크다, 너무 무겁다,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창의성만이 남습니다. 맞아요. 뭘 떠올렸나요? 정확히 그렇죠. 즉 이제 질문은 이 에이전트들과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단지 새로운 방식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일 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코딩을 했죠. 미래에는 우리가 글을 쓸 겁니다. 아이디어, 아키텍처, 명세서 같은 것들을요. 우리는 팀을 조직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평가할지 정리하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무언가가 훌륭한 결과일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당신과 함께 반복하고 브레인스토밍 할지요. 그게 바로 당신이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엔지니어는 100개의 에이전트를 갖게 될 겁니다. 지금 업계가 겪고 있는 PR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죠. 당신에게는 경영진이 있습니다. 오알로의 데이비드 프리버그처럼 실제로 당신의 기술과 AI를 활용해서 생산되는 칼로리의 양을 높이고 고품질의 칼로리를 만드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죠.
프리버그 당신이 생각하기에 비용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 비전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제로샷 유전체 모델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동합니다. 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정말 세상에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그리고 그건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전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스택을 교체하고 나서의 일입니다. 제가 90분 만에 했던 일이 있는데 그 얘기를 친구들에게 했어요. 전체 소프트웨어 스택과 많은 작업량을 교체했죠. 90분 만에 클라우드에서 이 에이전트 시스템을 실행해서 전체를 구축하고 배포까지 했습니다. 일요일 밤에요. 일요일 밤 10시에요. 11시 반에 끝내고 잤어요. CEO인 당신이 소프트웨어를 바꿨군요. 네. 그리고 제 경영진 팀의 모든 사람들도 주말 동안 비슷한 작업을 해야 했어요. 월요일에 우리가 본 걸 보고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 기술적인 것, 과학적인 것도 우리는 오토 리서치를 사용해서 30분 만에 뭔가를 해냈어요. 그리고 오토 리서치에 대한 당신의 견해와 그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듣고 싶어요. 하지만 오토 리서치와 데이터 일부를 사용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것이 발표됐는데 우리는 세상에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건 보통 박사 논문이 될 만한 일이었죠. 그런 논문은 7년이나 걸릴 거예요. 이건 우리가 본 가장 주목받는 박사 논문이자 사이언스지에 실릴 만한 역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토 리서치가 돌아가는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30분 만에 끝났어요. 우리가 방금 입력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금요일에 그걸 받아서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했어요. 켜보고 GitHub에 들어가서 오토 리서치를 다운로드해서 실행해봤죠. 그리고 모두의 얼굴이 놀라서 멍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술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가능성은 정말 7년이나 걸릴 만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게 30분 만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유전체학 분야에서 그걸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속화가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그런데 다시 자동 연구, 오토 리서치 이야기로 돌아가서 주말 동안 600줄의 코드로 이게 공개됐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로컬에서 실행될 수 있고 다양한 데이터셋을 활용해 이룰 수 있는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알고리즘과 하드웨어 최적화 측면에서 우리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픈클러의 근본적인 이유는 입니다. 오픈클러가 그렇게 놀라운 이유 중 첫 번째는 바로 그 융합 그리고 시기적절함입니다. 대형 언어 모델에서의 돌파구와 맞물렸죠.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시기였어요. 사실 여러 면에서 클라우드와 GPT 그리고 챗 GPT가 정말 뛰어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피터가 이걸 생각해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델들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온 도구들, 웹브라우저와 엑셀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칩 설계의 경우에는 Synopsys와 Cadence, Omniverse, Blender, Autodesk 등 이런 모든 도구들이 계속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엔터프라이즈 IT 소프트웨어 산업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안적인 시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산업은 좌석수와 인원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그 도구들을 사용하는 에이전트가 100배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에이전트들이 SQL을 다루고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고 블렌더를 다루고 포토샵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그 도구들이 매우 훌륭하게 작동하고 두 번째로 그 도구들이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이 끝나면 그 결과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저에게 전달돼야 합니다. 전 그 도구들을 다룰 줄 압니다. 그래서 모든 게 시놉시스와 케이던스로 정리되길 바랍니다. 그게 제 통제 방식이자 진실을 확인하는 법이죠. 오픈소스 질문 하나 할게요. 이런 폐쇄형 모델들이 있죠. 성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오픈 웨이트 모델도 있고요. 중국산 모델들 중 많은 것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로 믿기지 않을 정도. 이틀 전에 아마 무대에서 바쁘셔서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 번의 트레이닝이 있었습니다. 그건 빅텐서라는 암호화 프로젝트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서브넷 3에서 그들은 40억 파라미터의 라마 모델을 완전히 분산된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남는 컴퓨팅 자원을 기여해서 훈련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트레이닝을 관리할 수 있었고 저는 그게 정말 대단한 기술적 성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그냥 일반인들이라 사람이 조금씩 몫을 받는 거죠. 우리 시대의 새로운 폴딩 앳 홈이네요. 정확히 그렇죠. 네, 그래서 오픈 소스의 최종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키텍처의 분산화와 컴퓨터의 분산화가 오픈 웨이트를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AI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완전히 오픈소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본적으로 모델이 1급 제품, 즉 독점 제품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오픈소스 모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는 A 아니면 B가 아니라 A면서 B입니다. 이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델이 제품이 아니라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모델은 서비스가 아니라 기술입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에게는, 즉 수평 계층, 일반 지능에 있어서는 저도 정말로 제 모델을 직접 파인튜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챗GPT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저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제미나를 사용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X를 사용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들 각각은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 기분이나 제가 해결하려는 문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X에서 할 수도 있고 챗GPT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 분야는 매우 번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잘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산업들은 각자의 영역, 전문성, 특화된 부분이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잘 전달되고 포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픈 모델에서만 가능합니다. 오픈 모델 산업에 저희도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첨단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최첨단에 도달하더라도 서비스로서의 제품,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 제품으로서의 모델은 계속해서 번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투자하는 모든 스타트업은 오픈소스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독점 모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멋진 점은 훌륭한 라우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첫날부터 그리고 매일매일 세계 최고의 모델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비용 절감과 미세 조정, 특화 과정을 거쳐 세계적인 수준의 역량을 바로 발휘하게 됩니다. 젠슨,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질문해도 될까요? 미국이 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이기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당신만큼 미국이 이기길 바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죠? 하지만 1년 전 바이든 행정부의 확산 규정은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AI의 반미 확산 정책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새 행정부 출범 1년을 맞이했습니다. 점수를 매겨주실 수 있나요? 글로벌 확산과 미국의 AI 기술이 전 세계로 퍼지는 속도 측면에서 우리는 어디쯤 와 있나요? 미국 AI 기술의 글로벌 확산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는 A, B, C 중 어느 등급인가요? 잘 되는 건 뭐고 안 되는 건 뭐예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산업이 선도하길 원합니다. 그는 미국 기술 산업이 선도하길 원합니다. 그는 미국 기술 산업이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는 우리가 미국 기술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길 원합니다. 그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원합니다. 현재 이 순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엔비디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에서 95%의 시장 점유율을 포기했고 우리는 0%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다시 그 시장에 진입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이선스를 요청한 많은 기업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라이선스를 신청했으며 루트닉 장관으로부터 승인된 라이선스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 기업들에게 통보했고 그들 중 많은 기업들이 우리에게 구매 주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공급망을 가동해서 배송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브래드, 가장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형 모터나 히토류 광물에 접근하지 못할 때 우리의 국가 안보는 약화됩니다. 우리가 통신망을 통제하지 못할 때도 약화됩니다. 우리나라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제공하지 못할 때도 약화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약화된 것입니다. 이 산업들 각각이 그 예시입니다. 저는 AI 산업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는 무엇을 원하냐고 묻는다면 미국의 기술 산업, 미국의 AI 산업이 세계를 이끌 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모두 AI 모델이 하나로 통일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 스택이 칩부터 컴퓨팅 시스템, 플랫폼까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모습을요. 각국이 자신들만의 AI를 만들고
공개 AI를 사용하거나 사설 AI를 사용하거나 어떤 방식이든 그들의 사회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요. 미국의 기술 스택이 전 세계 90%를 차지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반대로 만약 그 모습이 태양광, 히토류, 자석, 모터와 같다면요. 통신 분야까지 포함된다면 저는 그것이 국가 안보에 매우 나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갈등 상황을 얼마나 모니터링하고 계시며 젠슨, 그 점이 얼마나 걱정되시나요? 중국과 대만, 그리고 중동에서 나오는 헬륨의 공급 가능성 역시 반도체 제조의 공급망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걱정되시나요? 이 문제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계신가요? 우선 중동에는 저희가 6천 가구의 가족이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에는 이란 출신 직원이 많고 그들의 가족들은 아직 이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족이 많습니다. 우선 그분들이 상당히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그분들을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번 질문을 받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스라엘에 남아있을 생각이냐고 묻더군요. 저희는 이스라엘에 100% 있습니다. 그곳 가족들을 100%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동에도 100%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감안할 때 그곳이 인공지능을 확장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전쟁을 치른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쟁이 끝나면 중동이 이전보다 더 안정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있었거나 이전에 고려했다면 전쟁 이후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 100% 확신합니다. 대만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미국의 산업을 최대한 빨리 재건해야 합니다. 반도체, 컴퓨터, AI 공장 등 무엇이든 말이죠.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그쪽은 어떻게 돼가나요?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지원을 얻고 대만 공급망의 우정을 얻고 그들의 우정과 지원을 얻음으로써 우리는 애리조나, 텍사스, 캘리포니아의 놀라운 속도로 공장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우리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우정과 관대함을 받을 마땅한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공정 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우선이라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제조 공급망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우리는 공급망을 다각화해서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절제를 보여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양성과 회복력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과정 속에서 압박하거나 밀어붙이지 맙시다. 불필요하게.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헬륨이 문제인가요?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헬륨이 문제가 될 수 있어도 공급망 내 완충 장치가 충분할 겁니다. 보통 이런 분야는 완충 장치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분야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루셨죠. 큰 발표도 하셨고요. BYD를 포함해 훨씬 더 많은 파트너를 추가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메르세데스 차량을 타고 주행하는 영상도 공개됐죠. 그리고 우버와의 대형 발표도 있었는데 여러 대의 차량을 도로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다양한 제조사의 차량들이 도로에 나올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 당신의 전략은 안드로이드처럼 오픈소스 플랫폼이 등장할 것이고 그 플랫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수십 개의 자동차 공급업체들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어쩌면 반대편에는 테슬라나 웨이모가 iOS처럼 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당신의 전략적 사고는 무엇이고 그 판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당신은 상당히 깊은 스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는 경쟁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협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언젠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자율주행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율주행차를 직접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가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컴퓨터, 즉 학습용 컴퓨터, 시뮬레이션 컴퓨터, 평가형 컴퓨터뿐만 아니라 차량용 컴퓨터까지 모두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주행 운영 체제도 개발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잡한 상황을 더 단순한 상황으로 분해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의 추론 기반 자율주행차도 만들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우리처럼 복잡한 상황을 추론하며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론 시스템인 알파마요. 덕분에 우리는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를 개방해 수직 최적화와 수평 혁신을 이루고 모두에게 결정권을 줍니다. 컴퓨터 한 대만 사시겠습니까? 일론과 테슬라는 우리 학습용 컴퓨터를 삽니다. 아니면 학습 및 시뮬레이션용을 다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저희와 함께 세 가지 모드를 진행하고 심지어 차량용 컴퓨터를 당신의 자동차에 탑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의 입장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단순한 솔루션 제공자가 아니며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잠시만요. 이 질문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실제로 당신들은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잖아요. 수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지만 그중 일부는 이제 다시 스택 아래로 내려가서 당신들과 경쟁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글은 TPU가 있죠. 아마존은 인프렌샤이와 트레이니움이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내가 엔비디아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만의 버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들도 대형 고객이기도 하지만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시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비전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그런 요소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저희는 유일한 AI 회사입니다. 저희는 만듭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을요.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계층, 모든 스택을 직접 만듭니다. 우린 모든 AI 회사와 협력하는 유일한 곳이죠. 그들은 무엇을 만드는지 안 보여주지만 전을 만드는 걸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자신감이 나옵니다. 첫째, 우리는 최고의 기술이 무엇인지 경쟁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빠르게 달릴 수 있는 한 엔비디아에서 구매하는 것이 여전히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선택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난 자신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는 모든 클라우드에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클라우드에서 온프레미스 자동차 어떤 지역이든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아키텍처입니다. 우주에서도요? 맞아요. 우주에서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상당 부분, 즉 약 40%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우리 비즈니스의 40%입니다. 쿠다 스택이 없거나 전체 AI 팩토리를 구축할 수 없다면 고객들은 당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칩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칩을 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귀하의 풀스택 역량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풀스택을 보유해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상승 중이며 현재 입지를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해보고 너무 힘들다 느끼고 포기하나요? 그러다 돌아오나요? 그래서 점유율이 늘어나는 건가요? 우리가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시스템이죠.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리와의 비즈니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AWS의 경우 어제였던 것 같은데 앞으로 몇 년 안에 100만 개의 칩을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AWS가 구매한 모든 칩에 더해서 정말 많은 칩을 구매하는 셈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점이 매우 기쁩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엔트로픽도 NVIDIA로 오고 있고 메타설도 NVIDIA로 오고 있으며 오픈 모델의 성장은 놀라울 정도이고 이 모든 것이 NVIDIA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델의 수가 많아지면서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회사들이 클라우드 외부에 있고 지역적으로 엔터프라이즈에서 산업에서 엣지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 성장 부분은 알다시피 단순히 AC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정말로 이루기 힘든 일입니다. 브레드. 그와 관련해서 그리고 숫자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애널리스트들은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컨센서스 전망을 보면 당신은 컴퓨터가 100만 배 성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런데도 그들은 내년에 30% 성장, 그 다음 해에는 20%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9년에는 정말 엄청난 해가 될 거라고 하는데도
7% 성장으로 예상하고 있죠. 맞나요? 그러니까 당신의 탐에 그들의 성장률을 적용하면 당신의 시장 점유율이 급락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앞으로의 수주장고에서 그런 예측이 맞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 그들은 AI의 규모와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맞는 듯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AI가 상위 5개 하이퍼스케일러에만 있다고 생각하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또한 이 대수의 법칙에 대한 정설이 있어서 그들은 투자은행의 리스크위원회에 돌아가서 어떤 모델을 제시해야만 하죠.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믿지 않을 거예요. 즉 5조 달러가 15조 달러로 간다는 걸 말이죠. 균형 깨져요. 7조 달러로 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10조 달러짜리 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 보호용 CYA일 뿐이죠. 이전에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으니 일어날 거라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누군가가 이런 관찰을 했어요. 엔비디아에 대해 젠슨, 어떻게 서버 분야에서 인텔보다 더 커질 수 있죠? 그 이유는 전체 데이터 센터의 CPU 시장이 연간 약 250억 달러 규모였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연간 250억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동안에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건 농담이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그건 모두 팟캐스트 안에서 한 얘기예요. 걱정 마요. 이슈에서 나오는 얘긴 사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다 포함된 얘기예요. 와우, 그건 공식적인 가이던스가 아니었어요. 어쨌든 요점은 얼마나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는 당신이 무엇을 만드는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 칩을 만드는 거. 이제는 칩을 만든다고 해서 AI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무 복잡해졌어요. 세 번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AI가 자신들이 듣고 보고 이야기하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픈 AI는 정말 대단해요. 그들은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엔트로픽도 대단하죠. 그들도 크게 성장할 겁니다. 하지만 AI는 훨씬 더 커질 것이고 우리는 그 분야를 다룹니다.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주세요. 네, 우리는 이미 우주에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지상에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건설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와 비교해서 그 사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먼저 지상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우주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주에는 에너지가 아주 많죠. 물론 문제는 냉각인데 전도와 대류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는 아주 넓은 표면적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론 그게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고 우주에는 공간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여전히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우리는 그걸 탐험해 볼 겁니다. 우리는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방사선 내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위성에 쿠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 위성들은 이미지 처리, AI 이미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데이터를 모두 지구로 보내서 여기서 이미징을 하는 대신 우주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주에서 이미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의 아키텍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탐구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수년이 걸릴 겁니다. 괜찮아요. 저는 시간이 아주 많아요. 헬스케어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 분야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걸로 알아요. 우리 모두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 수명이나 건강 수명에 대해 생각하게 되잖아요. 제 생각엔 우리 모두 멋져 보여요. 누군 더 멋져요? 어떤 분들은 유독 더 멋져 보이네요. 젠슨, 비결이 뭔가요? 꽤 괜찮네요. 그러니까 저는 뭘 드시고 계신 거예요? 뭐는 안 드세요? 백스테이지에서 저랑 꼭 얘기해 주세요. 그린룸에서 무슨 비결이 있는지 꼭 알고 싶어요. 스쿼트 팔굽 잇몸. 완벽하네요. 좋아요. 그런데 헬스케어 분야의 확장 측면에서 그게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진전을 이루고 있나요? 저는 방금 클로드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면서 이런 모든 청구 코드들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돈을 2배로 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얻는 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야. 지출된 금액의 15에서 25% 정도가 이런 첫 번째 GP 일반의 방문에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 알다시피 챗 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이 더 일관되게 더 나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첫 방문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모든 규제를 돌파하고 AI가 의료 시스템에 진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의료 분야에서 관여하고 있는 영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물리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AI 생물학을 위한 것이죠. AI를 이용해 생물학적 행동을 이해하고 표현하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AI 에이전트입니다. 이것은 진단이나 그와 비슷한 것들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오픈 에비던스는 정말 좋은 예입니다. 히포크라틱스도 정말 좋은 예입니다. 이런 기업들과 함께 즐겁습니다. 이 분야의 에이전트 기술이 우리의 소통 방식을 혁신할 거라 봅니다. 의사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 모두에서 말이죠.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세 번째 분야는 물리적 AI입니다. 첫 번째는 AI 물리학으로 AI를 이용해 물리 현상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 AI로 물리 법칙의 특성을 이해하는 AI입니다. 이 AI는 로봇 수술 등 다양한 활동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 초음파든 CT든 어떤 기기든 간에 모두 에이전트화 될 것입니다. 네, 맞아요. 집게를 열라는 식의 명령이죠. 안전한 에이전트가 모든 기기에 탑재됩니다. 이 기기는 환자, 의료진과 독특하게 상호작용할 것입니다. 독특하네요. 요즘 AI 무기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AI가 응급구조나 생명을 구하는 분야에도 투자되길 바랍니다. 살상용이 아닌 쪽으로요. 자연스레 로보틱스 이야기로 이어지네요. 수십 개의 파트너가 있으시죠? 우리는 아주 이상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잃어버린 10년 혹은 20년 같은 시기를 겪었어요. 구글이 여러 회사를 인수했었죠. 그런데 결국 그 회사들을 다시 팔거나 분사시켰고 사람들은 로보틱스는 아직 대중화될 준비가 안 됐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 시대 최고의 기업가 당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방금 멋지게 수습한 것 같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옵티머스 꽤 인상적이죠. 그리고 중국의 다른 회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셰프, 로봇 간호사, 로봇 가사도우미 같은 휴머노이드가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될 날이 얼마나 가까울까요? 특히 중국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만큼 어쩌면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이 그 파트너들과의 경험과 그 정밀도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 산업을 거의 창조했다고 볼 수 있죠. 미국이 발명한 겁니다. 우리가 일찍 이 분야에 뛰어든 걸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쳐버렸죠. 우리는 피곤해졌어요. 실질적인 기술이 등장하기 약 5년 전에 말이죠. 두뇌 말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더 일찍 지쳐버렸던 거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이 나왔어요. 이제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까 하는 거죠. 고성능으로 작동하는 관점에서 보면 실존 증명에서 합리적인 제품으로 발전하는 데 기술은 결코 두세 번 이상의 사이클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두세 번의 사이클이면 대략 3년에서 5년 정도가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3년에서 5년 안에 우리는 곳곳에서 로봇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중국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이크로전자, 모터, 히토류, 자석 등 로봇 공학의 기반이 되는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우리의 로봇 산업은 그들의 생태계와 공급망에 깊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요.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로봇 산업은 그것에 많이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 로봇 산업 역시 그것에 많이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주 빠른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론은 인간 한 명당 로봇 한 대, 즉 70억 명이면 70억 대, 80억 명이면 80억 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공장에서 24시간 내내 일하는 로봇들이 아주 많이 생길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로봇들도 아주 많이 생길 거예요. 조금은 움직이긴 해요. 거의 모든 것이 로봇화 될 겁니다. 그런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죄송한데 잠깐만요. 제 생각에는 이게 저에게 로보틱스는 모든 개인에게 경제적 이동성의 기회를 열어주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자동차를 갖게 되면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모두가 로봇을 갖게 되면 그 로봇이 많은 일을 대신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ETSI 스토어나 쇼피파이 스토어를 열 수도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로봇과 함께 원하는 어떤 것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 있게 되죠.
저는 로봇이 지금까지 어떤 기술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번영의 기회를 열어줄 가장 큰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수치만 봐도 현재 노동력이 수백만 명이나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는 로봇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만약 더 많은 노동력이 있다면 이런 모든 회사들이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는 정말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죠. 로봇 덕분에 우리는 가상으로 존재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알다시피 저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집에 있는 로봇에 접속해서 가상으로 조작할 수 있겠죠. 제가 출장 중일 때도요. 맞아요. 집안을 돌아다닐 수도 있고요. 강아지 산책시켜요. 산책시켜요. 낙엽도 쓸고요. 네, 맞아요. 강아지 내려가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겠죠. 강아지랑 대화도 하고 아이들과도 얘기할 수 있고요. 네, 시간이요. 시간 여행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로봇을 보낼 거예요. 저 자신을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로봇을 보낼 거예요. 한번 확인해 봐요. 네, 그리고 제 AI를 업로드 할게요. 그건 불가피해요. 이건 달과 화성을 식민지화의 대상으로 열어주죠. 그리고 무슨 우리에게 무한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달에서 지구로 돌아오는 데는 사실상 에너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가속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달의 세계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만드는 공장을 둘 수 있고 로봇이 바로 그걸 가능하게 해줄 열쇠가 될 거예요. 맞아요. 이제 거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더 많은 수익을 얻을수록 모델과 에이전트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수록 우리는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고 그러면 모델과 에이전트에 더 많은 영향이 열리게 됩니다. 다리오가 최근 두아르케시의 팟캐스트에서 27년, 28년쯤이면 모델 회사들과 에이전트 회사들에서 수천억 달러의 수익이 나올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2030년까지 1조 달러의 수익을 예상하죠. 맞죠? 이것은 인프라가 아닌 AI 수익입니다. 그는 매우 보수적으로 보는 듯해요. 다리오와 엔트로픽이 더 잘해낼 거라 믿어요. 와우. 즉 3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 맞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고려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모든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회사가 엔트로픽 토큰의 리셀러, 부가가치 리셀러가 될 거라고 믿어요. 부가가치 리셀러 의 오픈 AI 반드시 되어야 하죠. 맞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부분에서 이 로그함수적 확장을 보세요. 네, 그래요. 그들의 시장 진출 전략이 엄청나게 확장될 거예요. 올해 말이죠. 그런 세상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진입 장벽은 무엇인가요?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확장되면서 거의 넘을 수 없는 진입 장벽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최고의 진입 장벽은 아마도 쿠다일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전략적 이점이죠. 하지만 미래에는 만약 어떤 모델이 무언가 놀라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다음 세대의 모델은 아마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신 생각에 이런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들의 진입 장벽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만의 차별점을 만들 수 있을까요? 깊은 전문화입니다. 깊은 전문화죠. 저는 이런 모델들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에이전트 시스템에 연결된 범용 모델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모델들 중 많은 수가 클라우드 기반 모델이거나 독점 모델입니다. 하지만 그 모델들 중 상당수는 특화된 하위 에이전트들이죠. 그들이 직접 학습시킨 것들입니다. 창업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자신의 분야를 제대로 파악하세요. 맞아요. 남들보다 더 깊이, 더 잘 알아야 합니다. 맞아요. 이 도구들이 곧 따라잡으니 기다리세요. 이제 지식을 직접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에이전트를 고객과 빨리 연결할수록 그 플라이휠이 돌아가면서 에이전트가 더욱 강력해질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일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고 무엇이 범용적인지 생각한 다음 최대한 넓게 팔려고 하고 그 위에 커스터마이징을 얹어서 판매하죠. 우리 그 시스템 안에 가둬버립니다. 사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수평적인 플랫폼을 만들지만 여기에는 GSI와 각 분야의 전문가인 컨설턴트들이 있어서 이들이 여러분의 수평적 플랫폼을 특정 분야에 맞게 특화시키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커스터마이징 산업이 5배, 6배 더 큰 시장이기도 하죠. 맞아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플랫폼 기업들이 바로 그 전문가, 즉
특정 산업 분야의 도메인 전문가가 될 기회를 갖게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칭찬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3년 전쯤 AI 활용자에게 일자리를 뺏길 거라 하셨죠. AI를 쓰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네요. 지금까지의 모든 대화가 에이전트가 사람을 슈퍼휴먼으로 만들어주고 비즈니스 기회와 창업이 확장된다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당신은 그걸 꽤 명확하게 내다봤던 거죠. 혹시 바뀌셨나요? 제 생각에는 이건 저는 비관론자가 아니에요. 된 저도 생각이 있는데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앞으로 많은 그건 바이럴이야, 제이. 캘리코 그건 그냥 그가 나랑 충분히 어울리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도 조금 놀아요. 말 조심해요. 무슨 얘기하는지요? 아침 식탁에 나타날 수도 있죠. 그는 따라갈게요. 그걸 원한 건 아니야. 따를 걸요. 계속 따라다녀.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나랑 터커랑 같이 갈게요. 매년 1월 일본에서 스키 타요. 저는 정말 좋네요. 터커랑 로드트립도 갈 거거든요. 알겠어요? 일자리 이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죠. 소중한 그대여 꿈 이루고 싶나요? 경제 독립하고 싶나요? 방법을 몰라 방황한다면 oh no! 우리 가족 경제 독립 선언서 펼쳐봐요. 정답이 여기 다 들어있네. 방황은 이제 그만 정답을 찾아. 우리 가족 경제 독립 파이팅! Let's go! 소중한 그대여 꿈 이루고 싶나요? 경제 독립하고 싶나요? 방법을 몰라 방황한다면 oh no! 우리 가족 경제 독립 선언서 펼쳐봐요.